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나라는 누군가 짠 각본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을 말로 잴 수 없듯이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재주를 부려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개다 하면 이 혼탁하고 썩고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그 사람만큼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청렴결백한 사람, 누구보다 고결한 정신세계와 양식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던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그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좀 악랄하고 집요하고 자기만 알고 출세와 이속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이라도 바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9월 2일 오후 3시부터 밤 늦게까지 있었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에는 소름 끼치고 불쾌했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저런 사람을 보고 인면수심, 한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자라고 느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씨, 그는 9월 2일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기자 간담회 형식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 요구를 한 끝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과 은밀히 짜고 산더미 같은 의혹들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묘안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폐륜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날 당장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가족 증인 카드를 포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자 태도를 싹 바꿔서 조국 씨가 요구한 기자 간담회를 관철시키는 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들러리 세워서 강연 방식의 자기 해명성 회견을 이른 오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씨를 위해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이동 중에는 촬영 또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조국 씨는 단상에 앉은 채 질의응답을 했지만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줄곧 서서 사회를 봤습니다. 간담회에서 조국 씨는 딸의 논문과 입시, 장학금, 가족펀드, 공동학원 등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 대부분 나는 잘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도 좀 의아하다면서 왜 제1저자가 됐는지 저희도 모르겠다며 이리저리 빠져나갔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투자했던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물론 저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펀드 실소유자로 알려진 오촌 조카와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코링크라는 펀드의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 약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소한 50번 이상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씨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알렸다며 계속 밀고 나갈 태세입니다. 보십시오. 조국 씨가 자청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기자 간담회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몰랐다고 하면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자 간담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청문회조차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변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씨는 지난 2017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하자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겠는지 봐야 되겠다고 트위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국 씨는 2017년 박근혜와 이 사안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몽땅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확인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현 시점에서 장관 후보자라는 일개 개인입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의혹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기록, 입증 자료,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집권당 대표 등과 전화해서 국회 청문회 대신 몇 시간씩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꼭 하고야 말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에 썼던 트윗대로라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해명을 공손히 받아 적고 있는 지금 기자들이야말로 얼빠진 기자들이고 집권 여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얼빠졌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도 국민도 언론도 우습게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일방적인 해명성 간담회를 한 뒤 여론이 어쩌고 하고 운운하면서 국회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 쇼를 포함한 이런 사태들은 이 나라가 악령에 휘둘려서 누군가 짠 각본대로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